저희가 다들 여기 계신 분들 활동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활동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 홈페이지지만 잠시 좀 마음을 모아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이에요. 4일간 마을 포럼이 진행되고요. 그 첫날에 포문을 우리에게 마을 활동가란이라는 주제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안내 다 하나요? 다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끝이죠? 예. 저희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을 포럼 오늘 오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좀 진지하고 또 깊이 있는 나눔을 기대해보면서 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트를 이어가셔서 제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없네요. 사회자 정의라입니다. 앞에 나오신 패널분들의 소개를 듣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연구하신 자료를 듣고 그다음에 청중분들께도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마시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쪽 한정분부터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르는 분들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요. 도시농업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장을 하게 된 게 2014년이니까 그만뒀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대상을 맞아요. 놓치고 아쉬웠어요. 오늘 화들장이라는 직거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화들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고 떨어졌다면서 안타깝다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최우수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거를 진행하게 됐는데 혜택이가 82회가 되더라고요. 82회가 됐는데 이 매주 화요일 하다 보니까 벌써 100회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하면서도 이제 한 2년을 쫙 이렇게 처음에 1년은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최대로 뺀 거예요. 한 2년 되니까 갑자기 이걸 왜 하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근데 다시 막 회귀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회의 너무 빨리 와. 네, 회귀하면서 1월, 2월 두 달을 쉬면서 과연 이걸 왜 시작했고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뭘지 이런 걸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화들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마을 활동이라고 시작한 게 이제 역사가 좀 됐으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사명감도 도대체 내가 준 거지 남이 준 건가 남이 나한테 준 건가 헷갈리고요. 고민될 때가 많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인사님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자기 소개입니다. 자기 소개. 저는 마을 지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성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처음 마을 활동을 시작했다고 봤는데요. 결혼하고서 이제 클라인 픽션하고 초보 엄마 시절이 있었던 아주 어려웠던 이 시기에 이제 국내 엄마들과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육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가 아마 마을 활동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마을 지원 활동가도 있지만 저도 이제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마을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또 마을 속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아주 그런 병아리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고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셨고 또 제가 마을 활동이나 이런 마을 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셨던 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서 해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을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나고 도움이 많이 받아야
제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2012년도에 북산역 앞에 매달이 떨어져 있는 중앙하이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운동부터를 시작했고, 그래서 중앙희망교육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해오다가 이제 마을 지원 활동가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그냥 도와서 쓸 수 있고, 뒤에 여파에 수식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몇 년이 지나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을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록새록 추억 쌓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정말 그 모습에 힘든지를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지원 활동가로 이제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정말 그 마을 공동체라는 걸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진입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류에 대한 정산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또 정말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금 시흥동 주민자치지원관을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제 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주민자치지원관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마을의 아줌마였고 우리 아이들한테 추억을 쌓아주고 싶은 그런 일반적인 아줌마가 지원 활동가라는 그런 걸 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약간 제가 켜본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그냥 아줌마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렇게 돈 받고 일을 하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의 모범일 수도 있고 경단녀의 모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앙하이츠 시향교육이 또 아주 되고 시행도 같이 지원하는 소유자라고 합니다. 다 금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외부에서 온 작년까지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했고요. 이제 그만두고 좀 쉬나 했더니 올 초에 FA에 여러 풀려서 자유계약 선수로 지금 전국에서 많은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가에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제 논문과 관련해서 영양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대학원을 갈 때는 마을공동체 전공이 없었어요. 지금은 성공에 대해 사회적경제대학원에 마을공동체 전공이 생겼는데, 제가 처음 대학원을 하려고 했을 때 없었는데 마침 시립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됐고, 또 운이 좋게도 사회복지학과 내에 저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커뮤니티를 전공하고 오신 분이 계셔서, 그리고 또 시립대가 서울시 소연자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항상 생각했어요. 전국도 있거든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내가 따라서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아줌마였고 제가 마을 일에 대한 관심이 일단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갑자기 마을 어떤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들으러 가자고 북산일동 주민센터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이 강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어설프게 발 디딘 기술이 몇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또 오해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저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분명히 뒤로 돈을 받는 거예요. 제가 돈을 안 받고 저렇게 일할 리가 없어라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제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라는 생각은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에서야 제가 지금 후발주자이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좀 활동가라고 이름 지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적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말 불과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 마을적 활동가라는 개념이 없이 마을을 위해서 일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마을적 활동가였던 거예요. 저희 이름 만들어진 저희가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마을적 활동가한테 가장 제일 필요한 것들은
거를 제가 생각할 때 미리 이제 그걸 주셨어요, 질문을. 근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아무리 구분을 해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첫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모르면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안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을전 활동가가 아닌 그 무엇이라도 아마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마을전 활동가 황성숙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운동가로 마을 활동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마을 활동가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는 금천구 마을지기를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을지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안에서도 저희 금천구에만 있는 활동가의 일인데요. 마을지기를 하면서 이제 마을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활동하는 게 마을지기였는데 저도 시흥삼동의 마을지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도 정말로 마을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 활동가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을지원 활동가로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 어려움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을 지원 활동가라고 하면 제 나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해결하고 또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을 살이를 하는 안내자가 마을 지원 활동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을 지원 활동가를 여쭤봤나봐요. 죄송합니다. 마을 활동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정 이사장님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을 활동가, 내가 생각한 마을 활동가가 어떤 것이고 혹시 이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마을 활동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딱 한 줄로 썼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활동가는 누가 이렇게 너 활동가고 넌 아니고라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마을 활동가라고 명명을 받았더라도 스스로가 자발성이 없으면 활동가는 명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겠다라고 내 스스로 나한테 붙이는 이름이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 사람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키워야 되지 않겠냐,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 관련한 조례라든지 이런 뭐 중간 지원 조직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건데 그때부터 이제 쭉 이걸로 인한 마을 사업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책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제를 해주시겠지만 마을 활동가라고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분류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자칫 잘못하면 고유의 성격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마치 공모 사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는 공모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마을 활동가를 말하자면 일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은 어찌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 잘못된 증상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자리가 되면 좋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실제 일자 목표가 중요한데 저는 그러면 마을 활동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을 할 것이냐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자임하는 거지만 훌륭한 마을 활동가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마을에서 내 필요성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만 다닐 때는 마을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잠자는 곳이고 그냥 직장 가서 직장 상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데, 근데 제가 마을이 필요한 거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마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가요. 진짜로 이제 서서히 마을이 필요하게 되기 하는 시점이 뭐냐면 나 스스로의 필요성이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 마을이 다 있으면 마을이 안 필요하죠. 다 갖췄으면. 근데 뭔가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못 미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마을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의 공급이 다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느끼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은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을 활동 아니잖아. 저 친구가 마을 활동가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명령하면서의 오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는 어떤 부족한 부분, 다수보다는 소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 위주로 해결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는 게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혜은 이사님께서 네, 네. 이렇게 제가 아직 소개할 때 까먹었는데요. 제가 이게 금천에 비긴 어게인 할 때 선물 받았던 거라서 오늘 여기 오느라고 특별히 하고 왔는데 이제 더워서 어울린다. 땀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빼고 빼셔야겠는데.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네. 문득 아까 장에서 딱 보면서 이거 비긴 어게인께 선물이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을 활동가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마을 활동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리해보고, 마을 활동의 얼개도 정리해보고, 마을 활동가란 무엇인가 이런 거 정리해본 게 있어서 오늘 그런 얘기 조금 드리면 좋을까 조금 정리해왔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은, 그 활동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거나 나를 설득시키거나 나 스스로 변화하거나, 혹은 그 대상이 또 주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주민을 이해시키거나 주민을 설득하거나 주민을 변화시키거나, 그리고 또 행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활동 앞에 마을을 붙여서 마을 활동의 개념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마을 활동이다, 이런 정리를 한번 내려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활동의 얼개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마을 활동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활동이 나의 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 사회는 다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그것이 순환과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내가 활동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는 첫 번째는 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출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얘기하신 마을 활동가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 내 스스로가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스스로가 이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 그걸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관리 부분이 나의 축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을 발굴하고 모임을 형성하고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소통하기도 하고 갈등을 서로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활동을 개발하기도 하는 이런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가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와 나의 관리, 그 다음에 나의 의미, 나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과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로 나아가면
사회 안에서는 더 큰 사람과 자원과 지역사회 안에 연결되는 게 더 커지고 그다음에 그게 또 정책이나 제도로 자리 잡는. 그래서 저는 마을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하는 활동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활동이 굉장히 큰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내 스스로가 정의하는 활동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나의 결정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보통. 그리고 나의 필요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을 돕는 우리들의 또 활동가들의 활동은 지원 활동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활동 지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순이 바뀌기도 하는데 보면 그러한 주민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마을을 무대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주민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잘 도왔을 때 지역사회가 생태계를 만들어지는 데 일조하는 게 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한테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저도 막 집에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내가 사는 마을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가가 아닐까 마을 활동가가 생각을 했는데 마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답을 맞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거는 좀 짧게 지금 다양한 활동을 각각 영역에서 하고 계신데 어떠한 그 마을 활동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잠깐 짧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정 이사장님부터. 어떤 역할을? 네. 저는 이제 민간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된 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제가 마을 활동을 한 거에 한 10년에서 반은 협동조합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협동조합을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비영리 단체의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동의가 되고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조직이라는 게 생기면 그 조직을 조금 더 많이 이제 회원들도 조직을 해야 되고 활동 영역도 넓혀가잖아요.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정을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금천에서는 좀 보기가 드문데 민간 단체들이 회원의 회비로 기본 운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약간의 기부하는 생활 문화랑 비슷한 건데요. 내가 뭐 원하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박혀 있지가 않고 금천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소수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다수 회원들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회비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되게 좀 지역에 해보고 싶어서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처음에 회원제로 이렇게 조직하는 거에 되게 신경을 써서 해봤고 그걸 하면서도 목마른 게 뭔가 스스로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글로벌 사업이나 이런 거에 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협동조합을 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꼭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황상수 마을정치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도 마을전 활동가로 활동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저처럼 처음 등장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이제 마을 안에서 어떻게 이웃들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이제 마을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마을 활동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기에서 나왔듯이 이제 부모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마을 활동 안에서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 부모 사업의 보조금이나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어르신 이렇게 불렀던 부분을 요즘에는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런 것처럼 마을 활동에 있어서도 그냥 일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 선배 활동가가 되어서 이제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연자 동자치지원관님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마을전 활동가였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작년에 결성됐거든요. 10월 14일 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는 역할인데 이제 뭐 생각같이 잘 되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자치 지원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결돼서 그 자기의 그런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수연자 지원관님 하시겠습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해주세요. 솔직히요. 솔직해야 재밌죠. 이론상으로 얘기 안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마을전 활동가 사실은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을전 활동가 할 때 저는 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동자치 지원관이 딱 되고 나니까 저는 중간에 끼인 거예요.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끼다 보니까 끊임없는 눈치싸움. 그러니까 나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신념, 뭔가 해야겠다는 이런 것보다 행정하고 주민자치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소위 분위기 맞추기.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열심히 비비는 뭐 아부라고 하긴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행정은 더군다나 또 서류 싸움이에요. 다 이제 하시는 게 아시지만 마을지원 활동가 할 때도 저 별로 이제 서류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행정이 딱 들어오니까 똑같은 서류를 한 대여섯 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하나가 틀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자치 지원관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끊임없는 눈치 싸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행정에 서로 엇나가지 않게끔 중간에서 조절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어느 선에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눈치 싸움과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행정, 서식 그런 능력 그것만 있으면 동자치 지원관은 잘할 것 같고요. 마을지원 활동가와 같은 사실은 재미남은 솔직히 없어요. 저는 마을지원 활동가 할 때도 굉장히 재미났었고 난 그래서 솔직히 되게 부러워요.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저는 마을로 내가 살고 있는 독사역도로 돌아가리라 고 누군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동자치 지원관보다는 사실은 마을지원 활동가님이 훨씬 더 다채롭고 더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은 되게 힘드실 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자치 지원관이 필요한 여건은 겁니다. 눈치 잘 보고 서로 잘 맞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쩌죠? 다음에 동자치 지원관 올 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 얘기 안 했어요. 아, 다행인가요? 다행인가요? 50%도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은 아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였는데 솔직한 마음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네 솔직해주세요. 솔직하게 네. 저는 마을 삶의 재미를 즐기고 있는 마을 활동가인데요. 마을 활동하면서 저도 이제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고 이웃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일로 일어나면 약간의 트러블 그리고 갈등이 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동육아 청년 대표로 맡아서 활동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오롯이 아이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약간의 추억도 되지만 반성하는 시기가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짧은 마을 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마을 활동에는 배려와 나눔이 필수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너무 부가수적인 걸 말씀드렸나요? 네, 이게 저도 딱 하나. 안 돼요. 네. 끝났어. 서로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작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그게 꼭 어떤 위치가 높다든지 선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나누는 그 마음이 마을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발언기로 시간 예송 드릴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남아서 우리 한 시간 합시다. 김남정 이사장님 뵙겠습니다. 글쎄 뭐가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혹시 근데 저의 경우는 무던한 성격이 덕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게 좀 성격이 좀 무던한, 어렸을 때부터 무던한 편이었고 이렇게 좀 그런 편인데 워낙에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쫓아가다 보면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막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상상도 받을 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무를 보다가 힘들면 숲을 봐야 되고 숲을 보다가 힘들면 나무를 들여다보고 그래야 된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 개인하고 친하게만 지내려면 친목 모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큰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큰 변화라는 게 일상의 변화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니까 하는 건데 이게 사람만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일만 쫓아가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지칠 때 누구도 이렇게 손 한번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또한 지치고 외로워서 공허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관계지향적인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뭔가 정당성이 없거나 관계성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데 자기 성찰? 그러니까 항상 좀 돌아볼 때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평가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송년회하고 신년회하고 이런 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돌아보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나에게 힘이 필요한지 계획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혼자 있기보다는 집단으로 있을 때 훨씬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 넌 조금 어때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많고 그래서 이런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는 얽혀 있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 집단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혜은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논문을 활동가 역량과 관련해서 쓰다 보니까 활동가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강의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활동가의 역할이나 필요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저는 지금의 수준을 넘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를 좀 뛰어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보면 이제 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을 보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주민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 동네 사는 분들 그렇죠. 정체성 나는 그 동네 마을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특징이 오지랖퍼들이 많으세요. 막 마을 일에 즐겁고 참여하는 게 좋고 잘 간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짱 많은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로 어디 다른 데서 무슨 활동가로서 프로페셔널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전달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면 그 외의 부분에 조금 다른 점들도 조금 더 가져야 되는 점을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동체나 저는 지금 우리 소효자 지원관님처럼 주민자치회 지원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공적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 엄마 도와주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만나서 하는 공적 활동가이기 때문에 센터든 그다음에 주민자치 사업단이든 소속돼 있으신 거잖아요. 어찌됐거나 소속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 협동조합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 나는 공적 활동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내가 센터와 주민들 연결하는 나는 매개, 나는 연결고리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얘기를 꼭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은 정보를 잘 모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싶어도 통로가 잘 없는데 이 활동가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돼요. 그러면 정보의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으로서 주민들에게 잘 정보를 주민의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좀 좋겠다는 거랑 그 다음은 좀 촉진자, 개념 있는 촉진자라고 제가 표현을 잘 쓰는데요. 마을 활동에 대해서 단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의 전반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는 개념 있는 좀 촉진자가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 한 단계 더 위로 볼 때는 비전을 제시할 만큼 이끌어줄 수 있는 좀 이끌 역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나를 따르라 해서 나의 의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시의 전체적인 마을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역할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일찍 와서 자료집을 봤더니 내일 모레 우리 유창복 선생님 오셔서 서울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그동안에 7년간은 주민이 등장하고 연결되는 시기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찻동의 마을 계획이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권한이 민주화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주민참여 수기형 예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권한이 실질화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민의 활동이나 정책이 바뀔 때 우리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주민이 등장하고 연결할 때는 제가 재밌는 표현으로 주민 채굴자라고 표현을 해요. 주민을 채굴해내는, 그래서 발굴하거나 그런 발굴될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럴 때는 상담이나 컨설팅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찻동의 마을 계획이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는 기획을 하거나 촉진하거나 네트워킹하는 단계로 또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그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서울시의 전체 예산의 5%에 해당되는 1조라는 커다란 금액을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때는 마을 활동가의 역할도 어떤 정책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전부 다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혹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그 한 동네의 위원회로서의 실질적 선도기구 역할을 했다면 전환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보고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이라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 자체도 스스로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걸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보는 걸 하려고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우리가 마을 활동가로서 어떻게 함께 주민들한테 역할을 해야 될 건가를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큰 과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준을 넘자고 네. 부담이 되는데 소유자 자치관님 아직도 추가 발언 원하시나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많이 할 시간. 나머지 50%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거야 이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네. 되는데 적으셔야죠. 주민자치회가 이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 50명까지 가능한데 50명의 그 필요와 요구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필요를 한 곳에 모으고 그다음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옛날에 주민자치회 지금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손만 들고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 밥만 먹으면 됐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시키자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50%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그 문화가 확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갑자기 1년 만에 그래! 우리 주민자치회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적셔주시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회예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위원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6시간의 보수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학교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강의와 교육과 계속 있어요. 보시기. 그래서 옛날에 위원회 때는 오라는 소리도 안 하더니 여기는 맨날 오라고 한다고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오라고 한다고 되게 싫어하세요. 위원님들이. 근데 그분들한테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를 조금씩 알려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게 깔려 있다고 네. 방송을 시키시는 말씀.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인내심. 지혜연 이사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의 고유 역량과 필요하다고 인지된 역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 자료에 대한 요약 발표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청중께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청중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 쫑긋 하시고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2012년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서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도 있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돼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주민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하고 있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과 만나지 않고 주민들끼리 했던 거죠.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걸 행정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행정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 생겨나고 조직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배정되고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설계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로 통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가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 왔었죠. 그런데 마을 활동의 연차가 축적됨에 따라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지도 않았었고 센터에서는 활동가들에 대한 직무를 분석한다거나 혹은 교육에 대한 통합지원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이 학문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과감하게도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논문이라는 거 안 써봐서 그런데 논문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도 앞으로 학위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논문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 논문을 발전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너무 과한 욕심을 내서 없는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힘들게 논문을 썼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저는 이게 마을 공동체에 특히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거의 1호에 가까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향후에도 어떤 분들은 이 논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쓰실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 논문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쓰실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논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출발한 거는 마을 활동가는 어디까지를 마을 활동가라고 해야 될게가 하나가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마을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마을 활동가의 역량, 아까 우리가 쭉 앞에 얘기 나눴던 역량이라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그렇다면 마을 활동가 역할은 뭘까?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보면서 논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약간 그 선행연구 문헌 같은 걸 찾아보고 다른 파트에 있는 활동가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나? 혹은 그런 역량을 연구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본 연구의 시작은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의 수준을 규명해 봅니다. 역량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도에 비해 실제 현실은 어떠한지를 대비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마을활동가 역량의 현실과 지향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역량군과 역량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 활동가의 역량 요인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유사 직업군 내에서 활동가들의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그 뒤에 보시면 농촌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에는 마을 관광 리더라고 해서 마을별로 그런 마을 관광 사업을 위한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들의 역량 요인을 분석해 놓은 걸 보고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농촌형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전혀 서울 지역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FGI를 통해서 우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 모델을 4개 중에 20개의 역량 요인으로 분석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설문지를 돌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11페이지의 연구의 목적을 봐주시면 이 목적은 역량이라는 것이 내가 현재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이냐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강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갭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량 강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도와 필요도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는지 요구도를 중점 개선해야 될 요인이 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문헌 분석을 하고 유사한 농촌관광정책사업의 핵심 리더의 역량 모델에 따른 역량 요인을 분석해보고 또 마을 활동가로서 필요한 그 설문에 대해서 166구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IPA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유도와 필요도의 그 차이 갭을 찾는 방식이 IPA 방식인데 제가 그래서 IPA 조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마을 활동가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좀 결과를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5번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뭐 연구 문제 1이나 2 같은 경우는 그 모델 4개군의 20개 역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요. 거기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적어도 마을 현장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려면 어떤 역량군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인간관계, 우리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아까 우리 소연자 선생님 계속 사람 얘기를 해주셔서 인간관계 역량군, 거기에는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주민 지향성, 공동체 형성,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감성인지 역량군은 자기관리, 창의성, 통찰력, 지역 애착도,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관리 역량군에선 주민서비스 지도력, 비전 제시, 활동의 주체성, 자원관리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을 지식기술 역량군에는 마을 이해도, 마을활동 개발력, 정보 공유력, 정보 수집 분석력, 정책 환경 이해 이렇게 해서 4개 군의 20개 역량에 대한 설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할 때 제가 마을 활동가라고 열어놨더니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이 논문에는 세 부류에 있는 마을 활동가를 한정짓겠다라고 제 논문에는 했고요. 그래서 한정지었던 부류가 첫 번째가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마을 활동가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그 금천센터나 지금 주민자치 사업단도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분들은 약간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약간 운동력이 더 활발한 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월급을 받는 나는 직원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좀 마을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활동가로 한 군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군이 우리 각 자치구에 있는 마을 지원 활동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까지를 2번째 군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했더니 너무 또 우리도 마을 활동가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한 적어도 3년차 이상 되는 마을에서 활동했던 핵심 마을 공동체의 리더 그룹들 그래서 그분들까지를 제가 마을 활동가라고 보고 그 세
그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다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제가 잡았던 게 경력별로, 경험치별로 그래서 1년차에서 3년차 미만 그리고 4년차에서 6년차 그리고 6년, 7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로 조금 구분지어서 좀 약간 마을활동의 경험에 따라 역량이 좀 다를 거다라고 가설을 하고 그렇게 구분지어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지었으나 큰 차이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게 특징으로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이제 제 논문을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박사 뭐 논문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도 만약에 박사 논문을 쓴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형 마을활동가의 역량 요인과 군을 만들어 보는 것 자체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서 저도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지면 뭐 나중에 박사과정 간다는 이것까지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문제 3의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마을 활동가의 현재 보유 역량 수준은 어떠한가로 봤을 때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활동 영역에 관계없이 지역 애착도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을 활동가들이 경력이나 무슨 그 그룹에 따라 새 집단의 그룹에 따라 차이가 없이 인간관계 역량군을 내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역 애착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마을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졌고요. 네 번째로 그러면 현재 그러한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당신에게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그룹 모두 가장 높게 나온 게 문제 해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내일 모레 우리 유창복, 짱가 유창복이 발표하는 유창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창복 교수님이 발표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것과 얘기할 것이라서 제가 문제 해결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안 드려도 거기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을 우리는 융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져야 됩니다. 활동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 이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논문에 나왔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정책과도 이어지는구나라는 뿌듯함을 제가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새 그룹과 경력에 큰 상관이 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던 게 5점 만점에 4.58점으로 문제 해결력이 높게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였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문제 5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중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요구도를 분석해봤냐 1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뭐 여기 보면 그 역량 보유도가 지역 애착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을 활동가의 역량들에 대한 건 아까 또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역량 보유도는 활동가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건 제가 아마 가정에 삼았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인간관계 역량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역량 개발 요구도와 필요도의 차이. 그럼 향후 우리가 가장 많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게 뭐냐라고 나왔을 때 문제 해결력과 자원 관리 능력, 정보 수집 분석력과 정책 환경 이해 등 가장 마지막 분에 있는 기술과 마지막 분에 있는 마을 지식 기술 역량군이 가장 많은 필요도로 나왔다는 게 결론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활동 영역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해 봤을 때 중간 지원 조직의 실무자 집단에서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 자치구 마을 지원 활동가 집단에서는 마을 활동 개발력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핵심 활동가 집단에서는 비전 제시가 가장 높게 나온 걸로 약간 차이가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서 이러한 결론이 있는 거에 따라서 아마도 향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자치구 센터들의 교육을 기획할 때는 이 세 집단의 교육 기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량의 필요도를 가지고 교육 기획을 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 마을 활동가의 역량은 다른 영역의 역량과는 달리 비가시적이고 내적인 동기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살이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위치가 아닌 같은 주민인 동시에 먼저 경험한 자로서 동행하는 촉진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보시면 제가 세 가지 학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과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냈는데요. 뭐 학술적 시사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18페이지에 보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한번 봐주시면 정책적 시사점을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적 자원, 마을 활동가의 범위 설정이나 마을 활동가 DB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제안을 내렸는데 아주 재밌게도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센터에서 정책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이 정책 공모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처럼 사업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안된 정책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팀의 멘토를 맡았는데 뭐냐면 주민활동 이력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근무하면 경력을 떼서 갈 수 있는데 마을에서 활동한 주민들은 어딘가에 뭘 내려면 우리의 활동을 증명해 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활동 이력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정책 제안이 지금 상을 받기도 했고 이제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된다면 제가 지금 제안한 1번이 아마도 좀 또 구현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둘째는 중간지원 조직 실무자 집단이나 그 다음에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 그룹들이나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 리더 집단들에게 좀 그 각자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기획해달라고 광역센터 요구에 그 광역센터가 올해 아마도 그 마을 실천 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욕구별로 계획을 좀 기획해서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번째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사람들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일이라 활동가들에 대한 쉼 프로젝트나 이런 걸 좀 많이 제안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협동조합 동행이라고 해서 활동가들끼리의 상호 구조하고 있는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에서 올해 그 활동가 힘내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다른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활동가들을 위한 쉼 프로젝트가 굉장히 앞으로 나올 계획이라서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조금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제 논문에서 저는 마을 활동이 자원봉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활동의 이력제라든가 두 번째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뭐 수당? 지금 이제 내일모레 또 짱가가 와서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저는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자꾸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 돈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한 제안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좀 정당한 보상과 처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매우 굉장히 의미 있어서 좀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활동 이력제, 마을 참여 수당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행정안전부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자문회의에 아마 우리 김일식 단장님하고 같이 자문회의 들어갔을 때 저희가 같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4시간이 있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 회원인데 2시간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공가를 받고 가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인 활동의 제도 기반이 좀 됐으면 어떻겠느냐가 좀 저의 결론으로 논문에서도 그런 결론을 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약간 그때는 이론적인 결론이었는데 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조금 제도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강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 논문 요약 자료집을 봤는데 거기에서 책을 2권을 주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네, 꼭 네, 받고 네. 싶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재현 이사님의 논문 요약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청중에게 묻겠습니다. 패널분들은 나중에 듣고요. 먼저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막 찝습니다. 눈을 막 피하고 계세요. 안 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선생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논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요. 뭐 어떤 게 꽂혔다, 이런 게 좋다 이런 말씀도 괜찮고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일 꽂힌 게 정책적 시사점에서 그 마지막 그 마을 활동 자원 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미안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누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냈다는 자체를 처음 알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공점에서 정말 뭐냐 이렇게 이 표본을 봤을 때는 조금 처음에는 어불성설이겠어요. 예, 나한테 체감에 오는 단어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예. 그랬으니까 일단은 마을 활동이 자원봉사가 되면 안 된다는 시점을 꼭 실현시켜 주셔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또 제가 제목을 김종건 선생님입니다. 예, 앞에서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좋은 훌륭한 논문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마을지원 활동가를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공가 지적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젊은 사람들 좀 많이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좀 발전시켜주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고 하고 좀 발전하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제로하셔가지고 그런 심사들도 좀 많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조례상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단체 임직원이나 교원들 그다음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안 돼서는 이제 될 수 있게 조례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기업이나 이런 민간에서는 금방 공가 처리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 예를 들면 제가 시흥 오동에 살고 있는 공무원인데 금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저는 시흥 오동의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시흥 오동 주민자치 회원이 된 다음에 예를 들면 금천구청의 자기 팀의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 오늘 주민자치 회의 4시부터 있어서 2시간 공가 처리해 주세요 라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구청, 그 다음에 구청의 산하기관, 뭐 재단이나 뭐 그런 곳들,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들, 그 다음에 학교의 교사님들 이런 분들이나 뭐 교장선, 교감선 하여튼 그 지역 안에 예를 들면 그 지역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우리가 보통 거주주민과 생활주민이 둘 다 이제 주민자치원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집은 뭐 독산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지만 집은 시흥이어도 시흥동이어도 독산 그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주민자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눈치 보지 않고 기관장에게 뭐 예를 들면 학교는 교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관장님에게 나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우리 동네 일에 좀 이렇게 참여해야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유사팀에 속을 뻔했어요. 네. 그런데 또 네. 저는 학교만 아니지만 네. 내신이 있어서 좋은데 근데 여기 먼저 말씀하신 잠깐만요. 네. 네. 또 힘의 균형처럼 또 일자리 균형도 이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지금 일자리 없는 분들이 말을 애향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뒤에 손 드셨죠? 네, 저는 마을집이 올해 처음 마을에 들어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여기 마을 활동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마을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전 분야 교육 과정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을 지식에 관련된 마을 기술의 전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마을이란 PSA 보통 이제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거든 역량.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역량, 예를 들어 지식, 기술, 태도를 보통 얘기하고요. 뭐 청소년 지도사도 지식, 기술, 태도. 그럼 이제 지식이라는 건 제가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뭐 학부모 그룹에서 나에게 아니 금천구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모 사업이 있다는 3명만 모이면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전달하려면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지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이 처음에는 뭐 등장과 연결해서 이제는 권력이 실질화되다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권한이 우리 걸로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마을 활동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멀티플레이어가 보통 돼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면 마을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혁신교육 사업은 뭐야? 또 도시재생을 한다는데 그건 또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 나는 그런 거 난 마을만 하기 때문에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일이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나름 전문가라는 뭐 인정을 해주겠지만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그런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현대사회가 참 그런 사회를 자꾸 가고 있는 거. 많은 분야에 융합적으로 자꾸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통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건 약간 그걸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할 때 상담을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는 가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스킬이 보통 말하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회계에 대한 정산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식, 기술, 태도 에티튜드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잖아요. 발음이 약간 무리긴 한데요. 그래서 이 에티튜드라는 건 이게 이제 사람과 만나는 거다 보니까 가서 저희가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선생님? 협동조합 우리 이사장님이 저는 약간 어떤 아시죠? 본인을 표현할 때 관계지향적이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무덤덤한 네, 약간 내공이 있으신 거죠. 약간 내공 같은 그런 저는 그 내공 같은 것도 약간 태도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마을 지식이나 기술 역량군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건 의사소통을 예를 들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한다든가 혹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같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기술도 필요한 것이죠. 네네. 답변이 좀 됐나요? 네. 그럴 때 네네. 우리가 네. 그 많은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어디까지 보유해야 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분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잘 해내라고 그 나라의 미래는 공무원들을 뽑고 네.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교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기업도 있고 뭐 단체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마을 활동가가 어디까지 이 일들을 해내야 되는가라는 자괴감이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공무원 뭐 하는 거야? 행정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저는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런 거죠. 이제 얘기하면 앞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헌법부터 얘기가 되면 우리 헌법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우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 보고는 나라를 좀 잘 운영하라고 뽑아놓고 근데 우리의 권력을 약간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천구청장님한테는 금천구의 행정을 잘 관리해달라고 권력을 약간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금천구 의회에는 그러한 금천구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구의원들을 뽑아놨죠.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을 보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우리 삶에 필요한 거를 잘 법을 잘 만들으라고 국회의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권력을 약간 빌려줬더니 사실은 그 권력에서 자꾸 분림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산업화되고 났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약간은 이제는 그동안 빌려줬던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약간 맡겨놨던 권한을 좀 찾아오는 게 좀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할 일, 행정이 잘하는 일을 행정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했던 거죠. 그냥 행정이 우리는 민원이라는 걸 내면 그냥 그걸 갖고 행정이 해결하고 예산을 갖고 했다면 이제는 그 예산도 우리가 좀 가지고 오고 그러한 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해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 사실은 마을 활동가나 마을 지원센터는 저는 실질적으로 동해 주민자치회가 잘 자리 잡으면 사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끼리 스스로 그걸 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우리도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되기 위한 과정을 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5년이 끝날지 10년이 끝날지 저 장담은 못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과정들이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예를 들면 시흥오동의 주민들이 시흥오동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굳이 마을 활동가라고 명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시흥오동의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 혹은 열린분과의 위원으로서 그걸 잘 해내면 굳이 뭐 지원관이 있어야 될까? 혹은 마을 활동가가 있어야 될까? 센터가 있어야 될까? 고민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 단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자꾸 저는 더 앞 단계를 한 단계 넘어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진짜 이제 권한을 100% 받으려면 법인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자치회관을 위탁받는다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약간 한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팔이 다 자유로우려면 실질적인 법인격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흥오동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시흥오동에 있는 구립 데이케어 센터도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고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CRC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퀘벡, 뭐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마을 관리회사라는 걸 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기도 하고 지금 뭐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권? 지금은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전문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회사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뭐 어린이집 원장이 되라 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뽑고 그분들을 잘 운영하고 거기 있는 어린이들의 뭐 급식을 잘 제공하고 또는 어르신들의 데이케어 센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배치해서 잘 운영되는 건 누가 하냐? 시흥오동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먼 꿈 얘기 같지만 사실은 내일 얘기일 것 같아요. 내일. 저는 죄송하게도 그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이거는 또 다시 네, 기대를 네, 하고 네. 얘기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패널분들이 이 논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기 활동과 자기 생각과 비추어 볼 때 어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정 이사장님 먼저 할까요? 논문을 듣고 뭐 드셨어? 듣느라고 생각 때문에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논문이 처음에 제가 읽혀지기로는 행정이 이제 마을 활동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마을의 자원을 행정에서 써먹을 것이냐라는 이런 그거에 필요한 로드맵. 네. 그게 사실은 필요하죠. 이제 우리도 역시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행정이 잘했으면 사실 마을을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요. 잘 시키면 되지. 잘 안 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권력을 얘네들한테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민이 권력을 바꿔오자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라면은 이제 조금 다른 패턴의 논문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행정?
아니면 뭐 박원순 시장 이제 몇몇의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지금 이게 먼 구도 속, 먼 어떤 고민 속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 와중에도 활동가적 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마을의 활동가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DB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껏 이력서 받고 저기 면접도 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안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잘 안 되고 막 도중에 그만두거나 불신임 되거나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사람을 뽑지? DB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발상일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는 건 한 측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러면 우리 활동을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라는 고민이 막 돼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능동적으로 토론이 돼야 돼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에는 머물러서 이런 식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돼서 실제로 이게 발달이 되든 저게 발달이 되든 다시 우리 중심의 생각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권력을 줘봤더니 못하더라. 그러니 나 역시 나 믿을 건 공무원밖에 없어. 공무원은 비리는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박원순의 마을공동체 이 시도가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가 왜 돼야 되냐면 이거 잘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저는 역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방관자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방향을 타고 어떤 관점에서 가야 될지를 되게 낱낱이 보고 우리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은 주민자치회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준비를 갖추면 권력을 주겠다. 아니면 권력을 줘야 해봐야 알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저는 사실 해봐야지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권력을 줘봐야 어찌됐든 그 권력이 무서움도 알고 일을 또 그 권력에 맞춰서 일을 하려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착출하게 돼 있고 혼자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권력을 줘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도 준비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잘합니다. 많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순서라면 해봐야 된다. 오롯이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맞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사장님이 또 하나의 숙제를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 대한 압박이 오고 있어요. 30초 바로 30초씩만. 죄송합니다. 시간 됩니다. 네, 항상 저는 16페이지 이제 논문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마을 활동가의 활동 경력에 따른 역량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그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올 한 해 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내년에도 또 즐거운 마을 살이 하면서 마을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도 마을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연자 공자치지원관님 30초입니다. 30초 됐죠? 네. 저기 질문 질문하시대요. 먼저 말씀하시고. 네. 저기 20초로 줄었습니다. 네, 20초. 지금 제가 이 논문 다 읽어보고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짧고 제가 오늘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구글에서 어떤 모임이 가장 좋은 지혜를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다음에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성과가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근데 성과를 많이 내는 모임이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할 말 다 하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너무 정신없이 우후죽순으로 움직였던 그 운동 모임이 가장 성과를 많이 냈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내면 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논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흔 급편의 학세점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저는 한번 연락을 드렸었어요. 워크숍 잘못 후대를 한 적 있었는데 한번.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카톡방으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마을 활동가 자체가 행정이 주관해서 다 행정에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행정의 관점에서 마을 활동가를 고용할 때 이런 영향이 있는 거를 이제 요약을 하신 건데 우리 관점에서 행정을 판단할 때 사실은 마을 활동가로 들어왔다 튕겨져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청년들이는 불안전 노동이고 이게 언제까지 말씀하신 그 시스템도 사실 행정에 의존하는 형태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행정의 역량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이런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을 넘어서서 이런 뭐 나이들든 뭐든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 주민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저쪽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실 그런 관점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그 영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걸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끝까지 죽었을까요? 답변이 기시면 따로 얘기하시고 짧으시면 잠깐 해주세요. 그건 따로 좀 아, 얘기를 네네네.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논문은 논문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개인 논문을. 네네 논문은 논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활동가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가 아카데미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 뭐 할 건데 지금 현재 마을 활동가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세 가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나의 활동을 스스로 기획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해놓는 거. 근데 지금 잘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글쓰기 강좌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스스로 내 활동에 대한 기획. 저희는 그래서 연간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들 세 분도 계시지만 2019년에 나는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내 스스로 주어진 거 말고 내 스스로 어떤 걸 할 건지를 기획해보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마을 활동가는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들과 그런 걸 같이 계속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야지 그게 줄어들지 안 그러면 나 혼자 계속 끙끙 앓다가 아까 튕겨져 나가는 게 저는 그랬을 때 많이 그랬을 거라고 또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하셨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제가 이제 뭐 서울시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마을 활동가 공공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딜이나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SOC나 지금 사회적 일자리가 돼야 되는 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행정이 필요해서 뽑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자리로 공공 일자리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에 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송년회에는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활동에 대한 기획과 그 기록을 공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샷 누가 되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저희가 바로 다음 세션 단체가 준비해야 돼가지고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마시고 그대로 여기를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그냥 앉아주세요. 앉으시래요. 한 분도 기획하고 준비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마을 공동체 축제 뽐이라는 행사를 기획할 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축제라는 게 워낙 없었는데 축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도 부스 차리는 축제는 하지 말자. 부스를 너무 많이 차려왔다. 너무 힘들더라. 우리는 이제 부스를 차리지 말자. 그럼 뭘 할까 얘기하다가 서로 상을 주는 그런 격려의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 시상식 뽐이라는 거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같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이 제가 밴드에도 잠깐 글 올렸는데 시상식 대본보다 괜히 울컥했다고. 사실 마을 공동체들이 하는 활동이 너무 자잘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그런 활동들이 잘 기록되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마을 공동체 기록전,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전을 홈 행사를 할 때 구청 로비에서 간략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구청 로비에서 기록전을 진행을 할 때 그 기록전이 사실 직접 저희가 공동체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획자한테 맡겨서 기록전을 준비했는데 직접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애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애써서 준비하셨고 좋은 전시였지만 저희로서는 약간 또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욕심을 저희가 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2018년 마을 공동체 기록전이라는 것을 다른데 기획사에 용역을 주거나 외주를 주지 않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직접 기록전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사정으로 그렇게 기록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성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깐 이어서 갈게요. 기록전을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요. 2018년에 마을 공동체 기록을 엮는 하나의 주제를 뭐로 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2018년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저희 머리에 떠올랐던 건 주민자치회였고요. 주민총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일이기도 했고 온 동네가 이따가 저기 전시회에서 보실 수 있는데 올해 주민총회 참석자 수가 3,444명입니다. 이게 사실 금천구 인구가 지금 24만 정도 되나요? 25만 이사가 와서 또 25만 정도 되는데 3,400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단기간이었거든요. 7월에 어느 더운 날들이었는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게 생각났고요. 더불어서 떠올랐던 게 선거가 있었던 해였거든요. 올해가 선거가 있었던 해여서 그 선거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둘러싸고 했던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도 떠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구가 협치라든가 주민 참여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한데 모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도 돌이켜보면 지나친 부지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을 하나로 엮어주는 2018년의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주제를 마을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도 잘 정확하게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마을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활동들을 저희가 여기에 하나로 모아서 전시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지 좀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냥 한다고 했어도 되도록이면 편향되지 않게 작은 목소리라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26개의 마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금천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밴드에 자기 소식을 올려주시는 공동체들 중에서 저희에게 기록을 제공해 주시는 모든 공동체들은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동에서 진행한 동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사업은 일부러 좀 뺐습니다. 따로 전시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 관련된 활동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했던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저희 단체에서 한 일들이 아닙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선거 시기에 있었던 우리 동네 정치사롱, 그 다음에 벤츠 관련된 시위의 현장, 그리고 여기 구청 앞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시위까지 좀 작은 목소리라도 담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소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 사진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이라는 경향을 떨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 갤러리 개관 이후에 이런 전시가 있었을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금날의 아트홀 갤러리 과장님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데 놀랍게도 과장님이 이 전시의 절반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의 분들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전시를 이룰 수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테이프는 누가 붙였을까?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붙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노고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얼굴들을 떠올리시면서 보신다면 더 재미있고 또 뜻깊은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살펴보고 돌아가 주시고요. 약간 약장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또 이것도 참 부족하지가 않죠. 너무 큽니다. 투머치예요. 그래서 저희 기록전 저희의 전시된 사진들과 2018년 마을 공동체 기록들을 담아서 사실 도록을 만들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안 보시잖아요. 도록 대신 2019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부씩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마을 공동체 저희가 지원했던 26개 공동체를 다 모아서 이 마을 공동체 아타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공동체들의 활동을 소개한 책자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네. 아직 일러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있는 공동체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공간들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마을 지원 활동가들이 발품을 팔아서 이 공동체 공간을 조사해서 하나의 책자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 발간물을 꼭 가실 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또 저희가 간식을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공간이 간식을 먹거나 이런 데 굉장히 안 좋게 하면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귤과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서 나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원래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프닝에 다 몰아버리는 이유는 저의 순서를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 이 기록전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우리 청장님 함께 자리하셨거든요. 청장님 격려 말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도 늦게까지 마을 주간 또 금천 공동체를 또 꽉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장소도 꽉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에서부터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이제 거쳐왔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이제 시민의식, 주민의식들이 형성이 되고 참여에 대한 욕구나 참여에 대한 방식 또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민국이 한 2년 정도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주체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쓰는 과정들이 각각의 동네에서 또 공동체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딱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참여라는 그런 거고요. 참여는 투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소소한 개인 활동에서부터 조직적 활동까지 참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개혁해내느냐, 또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시스템으로 확보해내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소통을 하는 구정을 하겠다. 그래서 일하는 구청, 청년구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로 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의원들을 뽑았지만 구의원들 말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정이나 국정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과제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금천에서 어떻게 실현할 거냐 또 우리 금천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민선 치기 시작하면서 5, 6기 때 했던 여러 가지의 과정들도 저도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또 이런 것도 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조금 너무 펼쳐져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더 넓혀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서 이런 것들 조정하나 가고 또 그거에 대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더 세밀하고 정책적으로 좀 더 하고 그래야 될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센터에다가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의견 주실 거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활동들 통해서 우리 저희 이제 금천구가 나름대로 마을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3천여 명이 주민총회에 참여했었던 그 열의를 어떻게 모아낼 수 있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나름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또 마을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또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해서 이 논의 광장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또 방식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마을 공동체 주간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훑어보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서 그런 생각과 그런 논의들을 펼쳐나가는 또 오셔서 들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이렇게 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짬을 낼 때마다 와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전시를 가능하게 했던 또 분들이 계세요. 저희 마을 기록가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원래 50+ 서부 캠퍼스에서 마을 기록가라는 새로운 직업이죠. 네, 그런 직업으로 50+ 마을 기록가를 선발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4분이 50+ 마을 기록가로 선정되셔서 활동을 3개월 동안 활동을 센터에서 같이 하셨어요. 지금 3분, 지금 그중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계셔서 한 분은 못 오셨고요. 지금 3분이 계신데 3분 잠깐 이 자리에 모셔서 잠깐 그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죄송한데 되게 짧게 얘기하시네요. 왼쪽부터 김종범 선생님, 전옥자 선생님, 장인국 선생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기록들은 사실 되게 많이 축약했고요. 모으신 자료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것들을 다 여기에 전시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잘라냈어요. 굉장히 많이 잘라내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직접 자료도 많이 모아 오셨거든요. 그 과정에 생생한 이야기 잠깐 소감으로 듣겠습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예, 반갑습니다.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마을 기록이라는 걸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막상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었고 또 수집을 해가지고 알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꼈고요. 위에 세 분들하고 파분도 계시지만 같이 마을 교육가로서 활동하면서 우정도 삼고 우리 기록에 대해서도 하고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시회가 또 열게 되니까 어떤 결실이 또 이루어지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기록가로 활동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 마을이라는 데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또 만났습니다. 책상에서만 만났던 민주주의를 어느덧 내 생활에서 함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인지 몰랐어요. 마을 기록가를 하면서 아, 민주주의가 친구였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 민주주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정말 주권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벌려놔가지고 감당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있어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전시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랍게도 이 짧은 오프닝 행사에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축하 공연은 저희 마을 공동체 중에 하나인 청년들인데요. 요구르트라는 팀이 사전 행사로 마을 공동체 아타다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들의 문화예술 공연을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추첨해서 떨어지신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구르트도 그중 한 공동체였는데 괜히 제가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들한테 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장발전. 네, 아니 다른 공동체들은 뭔가 이렇게 다 요란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조용하게 이 갤러리에 어울리는 어쿠스틱 음악을 해주실 수 있어가지고 네, 잠깐 저희 초대 가수 요구르트를 아차다. 이뻐. 안녕하세요. 저희를 가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문화창작수 어르센이라는 동아리에 속해 있는 요구르트 팀이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제목이 긴 그런 곡인데 정말 좋으니까 한번 들어주시죠. 네.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의 삶으로 만들었어.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은 웃을지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널 아프게 하는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살짝 다룬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걱정만 하네 우리 오늘은 용기 낼게요 그댈 바라보며 고백할게요 이렇게 손만 태우다가 그대가 떠나버릴까 늘 바보같이 걱정만 하는 우리 눈길 두면 다양해서 눈이 돌리고 그대 앞에 서면 바보같이 얼굴 그대를 사랑한다 수없이 연습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앵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 10분밖에 시간을 연대가지고 다음에 저 21일날 금천 거울샘에서도 공연하거든요. 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저희가 마지막 시간까지 청장님이랑 함께하면 좋았는데 시간이 일정이 원래 딱 10분 되신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일정이 안 되셔서 가셨고요. 저희가 아무 행사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 지금 마을공동체 기록전 저 판 앞으로 이동하셔서 전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